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4월 27일 화요일인데요.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오늘 성장주 그리고 반도체 이런 종목들을 갖고 계셨던 분들, 바이오 주식 갖고 계셨던 분들 아주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 주라고 해야죠. 경기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업종을 갖고 계셨던 분들, 특히 FE 원소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철이죠, 철. 이 철 관련 주들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매우 또 해피한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내가 가진 포트에 따라서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그날에 따라서 희비가 많이 엇갈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앞으로도 많이 겪어야 할 그런 어떻게 보면 고통과 인내, 아니면 어떤 즐거움, 어느 편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저도 제가 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1월, 2월, 3월을 좀 복귀해 보면요. 1월에 다 아시겠지만 현대차부터 해서 삼성전자 대형주들이 시장을 1월 초반에 이끌었고, 그 중에서 제일 핫한 게 애플카 관련해 가지고 이 관련된 자율주행 카메라 업체, 그죠? 현대차, 기아차, 3인방, 모비스까지 정말 급등락을 했었고, 4월에 최근에 현대차 3인방이 시장 컨셉보다 상당히 안 좋게 실적 발표를 했고, 2분기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악화되면서 2분기 전망이 상당히 어둡잖아요. 그러면서 현대, 기아, 모비스 이런 대표적인 완성차 메이커가 아이오닉 5 전기차 EGMP 이런 플랫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염없이 고점에서 계속 멀어지는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을 1월달에 실었던 분들은, 애플카를 통해서 실었던 분들은 여전히 힘든 국면을 지금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2월달 기억나세요? 저도 계속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좋게 보지만 메타버스, 그죠? 3월달에는 그리고 우주산업, 아크인베스트먼트 ETF도 출시했지만 우주산업 이런 것들, 여기 우주산업의 인텔리안 테크나 세트렉아이, 그쵸? 하나시스템, UAM도 엮여 있지만 이런 기업들이 급등락을 했던 게 2월, 3월에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4월 들어서 물론 HMN과 그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 내내 경기가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는 그런 물동량 여러가지 그런 하반기 이후부터 움직였고, 4월에만 움직인 건 아니지만 급하게 또 4월 들어서 이런 시클리컬 관련주들, 흔히 말하면 해운, 그죠? 조선, 그리고 철강, 그리고 화학, 이게 대표적인 시클리컬 업종이 될 텐데요. 정말 강한 모습을, 성장주보다 더 강한 모습, 일부 반도체 업종이 좋았고, 제약 업종 중에 일부 CMO 기업이나 백신 관련 기업들이 좋았던 거 말고는 이쪽 시클리컬이 시장을 사실 주도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원래 성장주를 계속 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죠. 하더라도 이 경기가 2분기 피크아웃, 3분기 계속 지속 성장을 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트레이딩 바이를 하라고 좀 권유를 드렸었는데, 사실 얘는 트레이딩 바이보다 결과론적으로 들고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네, 이것도 최근에 들어서 매수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힘든 고전을 면치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결국 올해 연초부터 아니면 작년 말부터 들고 계신 분, 쭉 굳직히 가지고 계셨던 분이 결국 실적을 기대감을 갖고 좋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제대로 언급도 드린 적도 없지만, 제가 시장을 이 부분 시클리컬을 못 본 것도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 채널은 저도 그렇고 투자자 여러분께서 모든 업종과 모든 종목을 다 따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국면에 따라서 주도주를 다 보고 주도주를 다 매매했다면 정말 신의 영역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쪽을 잘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트레이딩 바이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영상 끝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금 더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영상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속될까 이렇게 봤는데요. 체크 필요한 주식 뉴스부터 볼게요. 이 포스코, 그쵸? 오늘 현대제철 실적이 발표했어요. 장중에 좋게 나왔죠. 영업이익이 작년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고, 한 3천억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컨센 정도가 충분히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코도 실적 발표 했었지만 결국 철강 가격 상승세가
이게 친환경 ESG랑 엮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철강에 대해서 결국 굴뚝산업이 보니까 이 철강의 공급은 상당히 박해지고 수요는 지금 경기 회복에 따라서 넘치다 보니까 가격이 즉 ASP가 평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구조적으로 얘도 쇼티지가 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옥수수 선물 가격 이거 목재 가격은 어제 나온 소식인데 이런 원자재들도 폭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리 가격도 미스터 쿠퍼라고 불리는 이 구리 가격이 10년 내 최고치. 사실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건 경기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방증하고 있다는 소식도 맞는데요. 사실 이런 전부 다 지금 웬만한 주식 시장이 아니라 무슨 실물도 그렇고 원자재도 그렇고 다 올라가니까 이거 지금 마지막 랠리다 이런 소식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뭐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어쨌든 전자산이 다 같이 오르고 이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유동성도 유동성이지만 디플레이션 압력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거기에 따른 백신에 대한 경기 회복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실적 발표했습니다. 실적은 대박이었는데 뭐 시장 컨센서스 이상으로 나왔는데 사실 비트코인은 얼마 전에 테슬라에서 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0% 정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사놓고 결국 트위터질해서 올려놓고 결국 또 팔았냐? 왜냐면 판 거 가격은 사실 트위터에 올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 크레딧이란 건 뭐냐면 이것도 탄소 배출권 완성차 업체들이 이 전기차와 다르게는 탄소 배출권이나 그런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 전기차인 테슬라의 업체가 그런 완성차한테 이거 규제 크레딧을 일부 팔아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수적 수익, 차를 팔아서 낸 것보다 부수적인 수익이 꽤 컸었다는 거예요. EPS에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판 테슬라의 맹비난 세도가 또 나왔는데 머스크가 내 개인적으로 산 건 안 팔았다. 그리고 테슬라에서 대차대조표 BS에 현금 캐시를 보유하는 대안으로 이 비트코인을 보였다가 이거를 10% 정도만 팔았는데 이게 대차대조표에서 상당히 캐시를 대체를 하는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약간의 투자의 어떤 보관 수단, 여러 가지 자산의 보관 수단 이런 것들을 나는 입증한 거다. 이렇게 뭐 변명이라면 변명 아니면은 진짜 보여줬다. 근데 앞으로 2분기, 3분기에 테슬라가 정말 비트코인을 더 줄일지 안 줄일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빅테크주 깜짝 실적 기대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뭐냐면 테슬라를 포함해서 어제 제가 뭐 대문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 한 주간이라고 했는데 정말 좋을 거라고 지금 하고 있고 아마존이 또 액면 분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밤사이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로 미국의 금리 인상, R의 공포 그리고 뭐 최근에 나왔던 테이퍼링 그죠? 미국채 금리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그리고 바이든의 증세 FOMC 결과가 나오는 28일 날 또 자본이득세 이런 가지 여러 가지 나올 텐데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 중에 일부 기업들은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그죠? 테슬라랑 애플 이런 시가총액 큰 기업들 빼고서는 나스닥이 역대 최고치를 다시 올라왔던 거는 충분히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매크로적인 이슈에 이미 적응을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아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에브리싱 랠리 그래서 거품 붕괴 우려가 있다. 이게 JP모건 쪽에서 좀 나온 내용인데 모든 자산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는 거품 붕괴다. 사실 이 얘기는 근데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증시가 작년에 오를 때 코로나 이후에 올랐을 때도 계속 나왔고요. 금융위기 이후에도 나왔었고 증시만 올라가면 미국 시장에서 제가 이 거품 붕괴 우려는 10년 동안 계속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경계는 해야 되고 계속 매크로적으로 뭔가가 잡음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체크는 해야 되겠지만 거품 붕괴 우려 이런 말을 너무 제목에 선동돼서 뭐 주식을 지금 갖고 있는 거를 다 팔고 그쵸? 뭐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보시면 아까 제가 철이라고 했는데 이게 오늘 그죠? 철강 업종이에요. 철강 업종. 오늘 4% 이상이 올랐습니다. 철강 업종. 포스코 올랐고 4%대, 현대제철 더 올랐죠. 그리고 동부제철 17%, 현대제철 9%. 오늘 현대제철 시작 발표했는데 원자재 관련주 중에 고려아연만 떨어졌네요. 그리고 뭐 포스코 강판 17%, 한국철강 9%.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원자재 풍산 구리 관련주 8%나 급등했어요. 오늘 또 한편 한국의 GDP 1분기 성장률이 나왔는데 QQ로 1.6% 성장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3.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정말 코로나 때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갔던 그죠? 작년 1분기, 2분기인데 이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거는 GDP 성장률만 보더라도 뭐 단순히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 사람마다 다르고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 힘든 건 사실이지만 경제 성장률이 지금 수출 동향이나 수출 지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너무나 좋게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동안에 발표한 뭐 고용지표나 제조 구매업 관리지수, 서비스업 관리지표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는 다 모든 경기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TS 보겠습니다. 자, HTS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포인트, 코스닥 9포인트, 퍼센티지로 코스닥이 조금 조정을 나왔습니다. 차트 보면 코스피 정말 훌륭해요. 오늘 뭐 조정도 받지 않았다. 종목별로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그죠? 코스닥은 어땠죠? 코스닥은 약간 음봉이 좀 세게 나왔어요. 세게 나왔고 RSI 가열지표가 여전히 위에 70선 위에 상단에서 있다가 오늘 내려갔는데 조금 더 조정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평선들이 갭이 많이 벌어지면 조정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아까 말씀드린 철강 업종 그리고 건설 업종 그죠? 어딨죠? 여기 건설 업종도 1.4% 시클리커 업종이 좋았고요. 코스닥은 전반적인 업종이 다 하락했어요. 뭐 음식, 담배, 금속 여기도 금속 좀 좋았고 비금속 원자재 관련주들이 업종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양시장을 다 샀고요. 한 6천억 정도 샀네요. 기간은 팔았고 연기금 여전히 코스피 팔고 코스닥은 여전히 샀습니다. 근데 오늘 주체적인 코스닥을 주체 하락시킨 건 외국인에서 1,500억이나 팔았죠. 거래소로 1,600억인데 코스닥을 1,500억이나 팔았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왔다고 하고요. 종목별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들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건설주 중에 뭐 화학 업종도 있고 지주사로 했던 DL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지금 올해 주봉으로 잠깐 볼게요. 그러면은 올해 1월에 여기잖아요. 그럼 6만원에서 10만원. 얘도 지금 얼마죠? 한 60% 올랐습니다. 60% 올랐고 대표적인 해운 쪽 볼까요? 해운 쪽 보면은 HM에 보면은 이거 정말 많이 올랐죠. 그죠? 이거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이 일봉으로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15,000원이 한 36,000원 이것도 100% 이상 올랐고 그죠? 뭐 대표적인 페노션도 그렇고 지금 철강업종 중에 동국제가 이런 것들 이것도 연초에 샀으면 8,000원이 25,000원 한 4배 올랐습니다. 4배 올랐어요. 4배 뭐 포스코도 볼까요? 컴퓨터가 제가 느려가지고 옛날 거라서 포스코 보면은 얘도 1월에 고점 28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떨어졌다 올르긴 했어요. 어쨌든 얘를 진드건이 작년 연말부터 뭐 갖고 있었으면 얘도 뭐 이런 시클리컬에서 뭐 막 50% 이상이 기본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반도체 업종은 어땠습니까? 반도체를 들고 계신 분도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4월에 들어가서 그쵸? 지난주에 들어가고 지지난주에 들어가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반도체가 꺾이니까 매우 어려워요. 지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반도체 업종 보십시오. 이게 뭐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또 신고가였어요. 장중에 신고가였고요. 그죠? 한미반도체를 뭐 제가 작년에 올린 건 12,000대였지만 이거를 뭐 잘났다고 올리는 게 아니라 얘도 시클리카 못지않게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2배 이상 올랐고 파크 시스템스 대표적인 뭐 그쵸? 얘도 올랐어요. 반도체가 안 올랐냐?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떨어졌던 거는 사실 제약업종만이 안 좋았었어요. 제약업종만이 안 좋았었는데 일부 최근에 CMO 기업들 있잖아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죠? 오늘 노바백신 해가지고 또 오늘 시장에서 바이오 중에 그래도 강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이거 정부에서 라이선스 한다고 이제 장중에 공시도 나왔는데 이 일본 보면은 얘도 정말 상장 이후에 많이 떨어졌던 게 올해 4월에 들어서 급반등했습니다. 근데 연초 대비는 그쵸 상장 이후에는 힘들었죠. 기본적으로 뭐 에스테판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고 모더나 뭐 LNP 이런 mRNA 이런 걸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때려 맞았습니다. 얘도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서 때려 맞았죠. 근데 얘도 주봉으로 보면은 1월에 요 10만원대랑 지금 12만원 20% 정도 올랐어요. 근데 작년으로 보면 더 많이 오른 거고, 이때 잡으신 분은 더 많이 먹었겠지만 지금 여기서 잡으신 분은 물렸겠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어떤 식의 잡냐가 되게 중요하기도 한데요. 종목을 단타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이용하면은 정말 뭐 떼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요. 뭐 카카오 같은 거 어떻죠? 시클리커만 올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카카오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액분하고 액분 전인데, 이게 액분이 여기 그쵸? 권리락이 있었고, 요게 7만원 정도 하던 게 한 여기 13만원 뭐 하면은 2배까지는 아니지만 7, 80% 올랐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대표적인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를 보면은 1월에 사신 분은, 작년에 바이든 전에 사셨던 분들은 여전히 30% 가까이 먹고 있지만, 여기서 사신 분은 4개월 동안 손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더 안 오를 거냐? 오른다고 봅니다. 오른다고. 근데 이게 만약에 다시 9만원, 10만원 가도 1월에 사셨던 분은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럼 난 배당이나 받을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과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투자를 하는지 본인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종목들은 왜 따로 언급 안 하냐면, 아까 이 시클리커, 건설과 뭐 철강, 해운 이런 쪽이 되게 좋았고, 일부 화학업종, 그리고 뭐 근데 언택트도 카카오 같은 거 올랐고, 에코프로 뭐 분할 전에 오늘 2차전지 중에 또 좋았어요. 그죠? 좋았고, 보시면 여행주들 뭐 다시 좀 좋았고, 수젠테카드, FTA 승인 이런 제약도 신고가 나는 것들이 이슈 있는 것들은 올랐다는 거예요. 반도체도 다 나빴냐? 아니죠. SK 머티리얼 같은 거 볼까요? 얘도 반도체를 꼭지에 사신 분, 여기에 사신 분은 이제 원점일 수 있는데, 그죠? 여기에 사신 분은 충분히 올랐다는 겁니다. 10만원 이상 올랐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경제성장률 오늘 발표한 거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코스닥이 오늘 1.3%나 하락했어요. 150 종목이. 이게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이 공매도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매도 압력이 작용된 걸로 또 추측은 저는 되긴 하는데, 명확한 증거는 사실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먼저 발에 빼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ST판 같이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게 많이 급락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기업이 오늘 급락하면서 많이 뭐 바뀐 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오늘 3번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오늘 뭐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포스코, 동국제가 이런 거 사놨어야 되는데, 저걸 포트에 담았어야 되는데, 절로 갈아탈까? 근데 그 갈아타신다는 분이 뭐 삼성전자, 현대차를 연초에 사셨거나, 아니면 바이오 제약 업종을 안 오르는 걸 사갔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도체를 연초에 샀거나 작년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 시클리컬리 올라가도 반도체를 들고 있으실 거예요. 물론 반도체를 팔고 다시 좀 트레이딩을 할까 교체를 할까 이런 고민이 드실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코비드-19이 가져온 디지털 혁신 비대면을 봤을 때, 저는 반도체를 캐펙스 투자, 전방 투자에 대한 사이클을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히 시클리커 업종이지만, 제가 방송에서는 성장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최근에 반도체 굵기에 따른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2019년에 일본과 이슈 있었던 소부장 이슈로 인해서 더 부각받다가 반도체 불기로 중국과의 미국과의 싸움으로 더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얘도 급등했기 때문에 급등락은 좀 있을 수 있고, 가격 조정은 세게 뭐 위에서 많이 나오면 한미 반도체 같은 것도 뭐 15% 못 나오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단기간에 오른 게 얼만데요. 그죠? ST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바이오에서. 그래서 가치주 성장주를 딱 나누기도 애매하다고 봐요, 저는 시장이. 근데 4월 들어서 성장주들이 힘드니까 철강, 해운, 이거 대표적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이 이미 예상됐던 기업들이에요. 근데 오늘 철강 같은 경우 1분기가 아니라 2분기도 그죠? 친환경에 따른 철강의 공급이 제한되고 수요는 경기 회복에 따라서 많고, 그리고 조선주가 계속 오른 거는 해운주들이 오르니까 성과가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감에 오른 거잖아요. 건설업종 왜 오릅니까? 저평가주, 대표적인 PBR이 낮고 PR이 낮은 업종인데, 건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오세훈 시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주 못지않게 4월에는 더 좋게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급하게 올랐어요. 제가 보기엔 철강주들도 최근에 너무 급하게 올랐습니다. 철강업종에 오늘 현대저체 예를 들어서 3천억이 나왔습니다. 4분기 내내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했다.
하반기로 가면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이 아마 영업이익 컨센이 9천억에서 1조 정도 될 겁니다. 자, 3천억씩 그냥 저는 곱하기 4배 할게요. 그럼 1조 2천억이죠. 오늘 현대제철이 7조 5천억 정도 할 거예요. 아마 시가총액. 그러면 1조 5천억에 7조 5천억이면 5배죠. PER 5배입니다. 근데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철강업종이 PER 5배면 반도체 지금 소부장 뭐 장비가 막 20배인데 싼 거 아니에요? 그쵸. 대표적인 PBR과 PER이 낮은 회사들이 기존적인 시클리컬 업종입니다. 건설업종은 지금 PBR이 1배 이하인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이게 비싸냐 안 비싸냐? PR로 저는 가늠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클리컬 업종들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경기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지금 만약에 이 국면이면 사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막 이렇게 코로나 때 이렇게 됐다가 이 와서 이 국면이에요. 2분기가 여기에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3분기, 4분기. 이게 시클리컬의 대표적인 거고 이 경기에 따라서 정말 움직임이 좌지우지게 됐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반도체도 포함이에요. 반도체도. 그렇기 때문에 PR이 싸다. PBR이 싸다. 그래서 주가가 사서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물론 이 가치 투자를 또 하시는 분들은 제가 틀렸다 이렇게 논박을 할 수 있어요. 그쵸? 저는 거기에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그게 대표적인 저는 일전에 말씀드린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는 오늘도 반도체 중에 정말 강한 종목 TCK인데요. 이런 종목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종목은 반도체 사이클인데도 불구하고 소재 업종으로 분류되면서 그죠? 어떤 부품을 계속 공급하게 되고 있고 QQYY로 반도체 사이클과 상관없이 정말로 계속 굴지의 성장을 몇 년 동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그런 성장주들을 발굴하고 그런 성장주들을 투자해서 꽤 시드머니를 크게 벌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사실 취하는 게 제 약간의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까 철강 얘기를 오늘 했는데 제가 철강이 절대 꼭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발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쵸? 투자자라면 내가 안 들고 있는 포트가 그냥 가는 거를 내가 살 자신이 없으면 그쵸? 이거를 사야 되는데 저거 알고 있었는데 알면 사지 그랬습니까? 근데 내가 그래서 반도체 들고 있어요. 근데 오늘 반도체가 약하고 얘가 올라. 반도체도 그동안 재미 보지 않았습니까? 사신 분들은. 물론 꼭지에 사신 분들 최근에 이걸 팔고 반도체 샀으면은 그건 완전 역방향 탄 거겠지만 반도체 한 20-30% 먹다가 뭐 2-3% 4-5% 조정 받았어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매일 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다 얘기 드린 것 같은데요. 뭐 반도체가 끝났다 이런 얘기 사실 섣부르다 저는 생각하고요. 시클리컬 2005년, 2004년, 6, 7년 금융위기 딱 전에 정말 조선업종 호황이고 그쵸.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 시장을 겪기도 했었고 2011년에 돌아가면 일본의 대지진 차화정이 정말 반사 이익을 일시적으로 나기도 했어서 정말 자동차 화학 정유가 좋았던 시절도 있는데 지금 이 시클리컬이 그런 시기인지 아닌지는 저는 판단은 안 갑니다. 하지만 이런 시클리컬에 대해서 트레이딩 바이를 정말 잘하시는 그런 시점이 아닌 이상 얘도 아까 차트 보시면은 몇 개 종목 보여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정말 많이 올랐다는 거여서 2분기 실적까지 좋을 수는 있겠지만 3분기, 4분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GDP가 발표하고요. 이번 주에 2분기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GDP가 이렇게 올라갔다 가파르게 올랐다 떨어지는 구간이면 물론 작년보다는 성장을 하겠지만 QQ로 떨어지면은 역시 시클리컬 업종도 상당히 이 성장주가 이번에 조정받는 것처럼 그죠? 뭐 바이오가 올해 1월, 2월, 3월 상당히 힘들었던 것처럼 조정 안 받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내가 산 종목들이 10개가 있으면 10개가 다 오르길 바라는 건 욕심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포트를 가져가고 그리고 정말 오래 가져갈 종목 그리고 짧게 매매할 종목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다 판단하시고 매매하시는 게 주식시장이고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정말 많이 작용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인내심을 갖고 내가 어떤 투자가고 내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 왜 이건 오늘 안 오를지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좀 모니터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앞으로 길게 투자하실 분이라면 되게 필요한 그런 생각이 아닌가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좀 잔소리는 절대 아니고요. 저만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린 거고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동의 안 하셔도 저는 뭐 제가
뭐 논박하거나 뭐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가치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또 그분들만의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